기억 상실에 대한 얘기인데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재판에 관련된데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갑은 사면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뭐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기억 상실증이 딱 걸린 거죠. 그렇다면 갑은 사면해야 된다. 왜 그러냐? 자, 기억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 보니 중죄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무엇이 다르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기억이 없다면은 형을 치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억이라는 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범죄에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는 거고, 자, 그렇지 않다.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A가 아니라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른 죄인들도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걸 저질렀던 생물적인 본체, 생물학적인 본체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한번 볼게요. 개인의 법적 정체성은 과거에 각자 주장할 만한 진술로 알맞은 것을 고른 겁니다. 자, 법적 정체성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에 달려있다. 맞죠? 이건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기억. 일단 맞네요. 자, 과거의 기억들 중 몇 가지는 잃어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갑이 얘기하면 안 되죠. 갑의 의견을 반박하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행위 이후의 주체의 정신적 상황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정신적 상황. 이것도 갑의 의견에 반대되는 거죠. 그 기억 전에 사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 틀렸죠. 자, B의 뇌를 뇌사자인 C가 기증받아서 인식하여 B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면 C는 B의 죄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기억에 대한 얘기죠. 이건 갑에 대한 내용이죠. 갑에. 틀렸죠. 그래서 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D가 어느 시점에 기억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과거의 D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므로 D에게 내려진 과거의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것도 갑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1번만이 맞네요. 서로 판단을 했다 라는 거고. 자, 톱니바퀴 문제는 정말 30초짜리 문제입니다. 자, 톱니바퀴는 딱 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28개짜리 톱니와 36개짜리 톱니가 있다. 요거 4 곱하기 7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7. 최소 공배수 무조건 구하라고 그랬죠. 얘는 9, 4, 36이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바퀴가 똑같이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다. 자, 이거 무조건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A 톱니바퀴에는 몇 바퀴 회전했냐라는 거 있으니까, 자, 이 최소 공배수, 요게 이제 회전되는 숫자겠죠? 요 회전되는 숫자를 A가 요거잖아요. A가 2의 제곱 곱하기 7로 나눈 게 뭐예요? 회전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인 9회전이 됩니다. 9회전. 9회전이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봅시다. 토마토에 대한 얘기예요. K토마토라고 있나봐요. 우리나라 토마토가 맛있죠? 자,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10일부터 4일간 사업 경쟁력을 위해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자, 사업 2년차를 맞아서 10일부터 4일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 협력 방안 모색 또는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품질의 균일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무에서 났는데 10개는 좀 괜찮은데 나머지 30개가 다 별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가격 안정,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촉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공동 구매를 통해서 출하 비용을 이렇게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재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협의 이 자회사 중에서도 이 포장재 같은 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뭐 레시피북, 그 토마토로 만들 수 있는 뭐 이렇게 요리 이런 거 있겠죠. 백종원 씨가 나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유튜브 같은 거에 뭐 지역 농협에서 만드는 무슨 토마토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65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초과 달성하는 거죠. 자, 김재호 토마토 전국 연합회 협회 의장이 있나 봐요. 자, 신북농협 조합장이래요. 강우의 일조량이 부족했고 병충해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감사드린다. 이런 거고. 자, 품위 저하품, 시장 격리, 거래처를 통한 물량 분산 등 적기 조치를 취했다. 푸드플랜 국장이라고 있나 봐요. 되게 많네요. 올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토마토 전국연합이 이걸 한 워크숍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 목표였던 650억을 초과 달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대표 브랜드인 K토마토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해오던 사업으로 2020년 더욱더 비약적인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이게 현재 2020년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 토마토를 사업을 2년 차를 맞았어요. 2년 차. 그러니까 언제부터 한 거죠? 2019년도부터 했겠죠. 그러니까 2년 차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가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틀렸다. 틀린 거죠. 틀린 거. 자, 토마토 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포장재 공동구매를 통해서 2억 원의 출하 비용을 절감했죠. 맞습니다. 이런 건 이제 잘만 찾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PQR이기 때문에 이런 거 풀 때는 쓰라고 그랬어요. 자, 테러가 증가합니다. 그럼 테러라고 그냥 쓰면 되죠. 테러가 증가하니까 테러가 증가합니다. 그랬더니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대요. 국방비 이렇게 잘 써봅시다. 테러, 국방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테러라고 쓰고 국방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A국 앞에 놓여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늘리지 않거나, 자, 국방비를 늘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는이죠. 또는 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거나 증세를 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A국이 증세 정책을 실행한다면, 자, 증세를 한다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요걸 이제 도출해 내야 돼요.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돼야 돼요. 경기 침체가. 그러면 증세를 하면 되겠네요. 증세를 하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럼 증세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국방비를 지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돼야 되니까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또는 증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를 국방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달성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달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를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겠죠. 그러면 국방비를 지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테러가 나면 되겠네요. 테러가 나면 국방비를 지출할 테고, 그럼 국방비가 지출했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출하지 않으면 또는 증세를 해야 되니까 국방비를 지출했으니 증세를 무조건 해야 되고, 증세를 했으니 경기 침체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럼 뭐만 되면 될까요? 테러만 하면 되겠네요. 테러만 증가한다면 국방비가 지출되고, 그럼 이쪽이 선택이 안 될 테니 무조건 이쪽이 선택돼야 되고, 이게 되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겠네요. 정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어렵진 않죠? 쭉 여기 도식화 시켜서 풀이를 하면 됐던 문제고요. 자, 10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소금물은 어떨 때 포기해야 되느냐? 소금물 문제는 포기라고 좀 그렇지만, 소금물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섞는데 전체를 섞는 문제는 되게 쉬워요. 전체를 섞는 거는 그냥 조율법 쓰면 된다고 했죠. 근데 요게 일부를 섞고 일부를 빼면 되게 복잡해져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느낌을 좀 이해하라고.
8%의 소금물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의 소금물을 덜어냈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일부를 빼기 때문에 자, 일부의 소금물을 이제 걷어내요. 거기다가 똑같은 양의 순수한 물, 똑같은 양을 다시 넣어요. 여기다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뭘 넣죠? 50g의 소금을 또 넣어요. 그랬더니 자, 24%짜리 뭐가 된 거죠? 250g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최초의 물이 얼마일까요? 요때의 소금물이 얼마였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일단 X를 뺐습니다. Xg을 뺐어요. 지금 그죠? 다시 Xg을 넣었죠. 그렇죠? 넣었어요. 넣었더니 그대로겠죠? 그대로에다 50g을 더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넣었다 다시 넣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g의 소금물을 빼고 다시 물을 넣었기 때문에 똑같은 g수가 되겠죠. 거기다가 50g을 더 넣어서 얼마가 된 거죠? 250g이 됐으니까 최초의 소금물은 얼마예요? 200g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못 풉니다. 이건 최초의 소금물이 200g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얼마죠?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6g이 되겠죠. 자, 16g이 되고 요거 몇 g이죠? 24%에 25g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4에다가 20 그리고 18 이렇게 되니까 총 60g이 되겠죠. 60g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소금물은 200g이었고 16g이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뭔지 모르지만 지금 물을 넣었으니까 소금물을 뺄 때는 뭐가 날아갔죠? 소금도 같이 날아갔겠죠. 뭔지 모르는 소금이 날아갔는데 얼마만큼 날아갔을까요? 0.08Xg만큼 날아갔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물을 뺄 때 소금도 같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소금이 처음에 16g이었고 거기다가 0.08X만큼이 날아갔죠. g은 다 빼버릴게요, 제가. 자, g은 다 빼버리고 16에서 0.08을 빼고 요걸 이제 소금이 날아간 거죠. 거기다 50g을 더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60g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60g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것만 알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소금물을 뺄 때는 소금도 같이 빠집니다. 얼마만큼? 소금의 농도만큼 같이 빠지겠죠. 자, 66이죠, 이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0.08x는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가면 6이 되겠죠. 6. 그러면 x는 100분의 8이니까 6 곱하기 8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럼 600을 8로 나누면 8, 7에 56, 8, 5, 40, 75g이 되겠네요. 그렇죠? x가 뭐예요? 처음에 뺐던 소금물의 양이니까 소금물의 양을 구해라 라고 했었죠. 자, 정답이 10번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11번 풀어볼까요? 되게 쉽죠? 그래서 선택할 여행지가 어디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정답을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 셋째 주에 연휴던데 여행 계획이 있느냐? 꼭 가야지. 월, 수, 금요일이 공휴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연가를 쓰면 앞뒤로 주말 포함해서 9일까지 연휴가 되더라. 자, 그런데 난 연가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죠? 4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월, 수, 금이 공휴일이니까. 자, 월, 수, 금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요일이나 목요일만 하면 토일이 이렇게 끼잖아요. 이때만 쓰면은 총 5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수, 목, 금, 토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4박 5일까지는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이때 하더라도 토일이 있으니까 4박 5일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겠죠. 6박 8일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데 비행기를 오래 타면 너무 힘들어서 편도 총 비행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직항 노선이래요. 그러니까 환승은 안 되겠죠. 일단 안 되고 8시간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죠. 뉴욕은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렇겠죠. 그럼 2개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행기간 어느 정도 할 거냐? 최대한 길게 가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남았는데, 최대 많이 가니까 두바이로 가요. 두바이로 가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두바이로 가면 되겠죠. 문제가 좀 간단했죠. 그래서 이제 본 문제는 몇 번이 어려웠냐면 5번하고 9번 정도 하고 10번 정도가 어려웠네요. 음, 6번 한번 볼까요?